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문재인,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은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업인이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랑을 했습니다. 어제 강요회의를 하면서 자신이 전화를 걸면 김정은이가 받아준다. 오바마는 11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김정은이 받아주지 않았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흉악무도한 독재자가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전화하면 받아야죠. 그런데 그거 받아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 사람들도 잘못 대통령을 만났고 잘못 뽑았고, 한국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희한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고생합니다. 제발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동포들이 도와야 합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미국에 계신 유권자로 등록한 한국인의 족보를 가진, 그러나 국적은 미국인 분들이 트럼프를 낙선시키는 게 한국을 돕는 길입니다. 트럼프보다 더 희한한 대통령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누면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공화당이 한국을 돕는다, 민주당은 북한과 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역사를 둘러보면은 정반대입니다. 6.25가 났을 때 백악관에 트럼프가 있었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날 끝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민주당의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6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 밤 한 10시쯤 됐습니다. 고향인 인디펜던스에 가 있었습니다. 자려고 할 때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각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공산군이 38선을 돌파해서 남침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순간 트루만 대통령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에 의해서 한국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트럼프처럼 신중하게 결정합시다, 김일성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하면서 전화를 놓았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김정은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은 화를 냈습니다. 그 자식들을 혼내줘야 한다.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son of a bitch, 욕이죠. 혼내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욕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위대한 욕설입니다. 그 사람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따지지 말고 한국의 국가 이익, 또 미국의 국가적 이상,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를 누가 수호할 것이냐를 본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적이고 한국의 적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친구입니다. 아니고 김정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이런 말을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독재자하고 친하다, 독재자가 내 전화를 받아준다고 자랑하는 맨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현재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며,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입을 열었는데,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으로 표현을 썼네요. 김정은이가 내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를 해도 김정은이 안 받았다. 이 트럼프 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워낙 거짓말을 말하니까 오바마가 직접 11번이나 김정은에게 전화를 했다. 저는 이것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백악관 강요회에서.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나를 좋아하고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나는 그를 존중하며 그도 나를 존중한다.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어떻게 존중합니까?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서 휴지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존중하는 겁니까? 뺨 맞은 거지. 당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한미 군사 훈련까지 중단시켰는데 북한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전쟁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현재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자신에게 북한이 가장 큰 문제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화를 해봤느냐고 물었는데 오바마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는 11번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다른 쪽에 있는 사람, 즉 김정은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폭로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일방적 주장이죠. 하여튼 트럼프의 말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확인된 것만 믿으면 돼요. 거짓말을 하고도 하루에 11번씩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도 한 번도 지금까지 인정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 그것은 김정은이가 오바마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전화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전화를 받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동산 업계에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의 협상가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상대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니 지금 딱 당하고 있습니다. 왜 당하느냐?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없는 거죠. 공산주의자와 대결할 때는 가치관, 이념무장부터 해야 됩니다. 이념무장이 안 되면 전략이 안 나옵니다. 전략이 잘못되면 전술 다 헝클어져 버립니다. 더구나 선거에 목을 메고 있는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임기가 없는 독재자와 만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념,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야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트루먼 대통령이었죠. 레이건 같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동서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이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분이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무너뜨린 게 레이건,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분은 민주당, 레이건, 부시는 공화당이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드골 생각이 납니다. 드골 대통령은 이승만처럼 망해간 나라 프랑스를 구한 사람이죠. 이분은 2번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분이 문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처치를 능가할 정도의 문장력을 가졌는데 특히 짤막한 촌철살인의 명언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적용될 만한 아주 충고가 많은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특히 정치인을 비판한, 드골은 군인 출신이죠. 군인 출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항복하니까 영국으로 탈출해서 영국에서 자유 프랑스 군을 만들어서 결국 44년에는 파리를 되찾을 때 자유 프랑스 군대가 파리를 되찾아서 전성국이 되었습니다. 패전국으로 시작을 해서 전성국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샤를 드골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갖지 않은 나라는 진정으로 독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개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침묵은 권력의 최종 병기다. 용감한 사람은 난관에 특별한 매력을 느낀다. 공경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한국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위대한 저력은 지금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없이는 위대한 성취도 없다. 사람들은 위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위대해질 수 있다. 자꾸 우파에 인물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욕심이 있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누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정치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클레망소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수상을 했던 클레망소가 한 말을 뒤집은 겁니다. 클레망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드골은 정치를 정치인들에게 맡겨놓기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아직 지지 않았다. 영국으로 달아나서 한 말입니다. 전투에는 졌다. 전쟁에서 이긴다. 그런 전쟁에서 이겼어요. 나는 내가 옳을 때 화를 내는데 처칠은 잘못을 할 때 화를 낸다. 우리는 서로 화를 낼 때가 많다. 애국심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인 마음이고 민족주의란 이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인 마음이다. 이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딱 구별을 했습니다. 민족주의보다 애국심이 앞선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국심은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인 마음이고 민족주의란 이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인 마음이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하여 무슨 행세를 한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표 얻기 위해서 모섬처럼 행동한다 이거죠. 정치인들은 자신이 말한 것도 믿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으면 놀란다.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지만 행동하는 이는 혼자다.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라야 역사를 막 바꾼다. 침묵하는 다수는 역사를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나쁜 방법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항상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평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을 적게 해야 한다. 행동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두목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치는 기술이고 봉사이지 이용해 먹는 게 아니다. 정치는 현실을 통하여 이상을 지향하는 행위다. 정치에서는 조국이나 유권자들을 배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럴 경우 유권자들을 배신할 것이다. 유권자들을 배신하더라도 국가 이익을 지키겠다. 위대한 드골의 명언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도 드골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같은 인간이 미국 대통령이 될 줄은 차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정치의 한계입니다. 또 이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위대한 힘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